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5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6번서부터 30번까지 문제를 5문제 여러분들과 풀어볼 겁니다.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문제답 알아보고 금일 문제 설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공부하고 왔어요. 뭐 여러분들은 06시에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된 거를 제가 이제 예약 걸어놓고 보게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10시 50분, 54분이에요. 도서관에서 10시 반까지 퇴근하고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찍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이 버벅거리더라도 뭐 20분, 30분 다시 찍으면은 저한테는 또 그만큼 또 늦게 자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 없으면 다 넘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설명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16년도 1회차 2과목 전기기기 26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복습 간단히 하겠습니다. 21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의 반작용 기자력은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이죠. 일단 90도 늦는다 그러면 감자작용으로 우리 발전기 단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자극축과 일치하는 감자작용입니다. 요거 설명드렸고 22번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류의 시료치를 2V라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는, 그래서 이게 반파 정류잖아요. 반파 정류는 요거 0.452 요 공식이죠. 그래서 답은 얘죠. 4번. 23번 1차 전압 630V, 2차 전압이 210V, 주파수 60, 특수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권수비는 여기 이 표는 계속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항을 주거나 임피턴스를 줘가지고 2차 측 조건을 주고 1차 측으로 환산하거나 1차 측을 주고 2차 측으로 환산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꼭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죠. 30. 24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솔로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4번이죠. 얘는 이제 별도로 제가 한번 우리 초급 엔지니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게 별도로 빼가지고 쫙 모아서 한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상간 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이라고 했죠. 상간전압에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델타 결선은 상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에서 순환되지만은 Y 결선은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상고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YY 결선으로 하지 않고 Y 델타 결선으로 하든 델타 Y 결선으로 하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이제 26번서부터 오늘 30번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죠. 26번. 동기기의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계속 이게 회전기든 정지기든 지간에, 그러니까 변압기든 유도기든 동기기든 지간에 우리가 고정손과 그 다음에 부하손이 있어요. 뭐 이게 우리가 철손을 고정손이라고 하고 고정손을 무부하손이라고 하고 부하손을 우리가 동손이라고 하고 구리손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론은 I 자승 R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정선에 해당하는 것은 철선이죠, 철선. 그죠? 저항선 들어가는 것들은 안 되고, 얘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얘 1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계좌철심의 철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기기를, 제가 동기발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리드가 나가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회전자가 있고, 여기 감싸고 있는 건 이제 고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이, 로타 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잠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여기 뒤에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기 손실표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동선, 부하선, 무부하선 해갖고, 동선은 권선에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 그래서 I 자승 R 손실이라고 하고요. 무부하선은 부하와 관계없이 이제 나타나는 손실인데, 여기서 보면 뭐 기계선, 마찰선, 풍선도 동일하고요. 철선도 동일합니다. 철선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침에 이 그림을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양측에는 우리가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로타죠. 이 로타는 요 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로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우리가 코어, 이제 철심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철심은 우리가 이 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선, 무부하선. 이 철심에서 이제 코어에서 이제 우리가 무부하선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어를 우리가 이제 변압기도 적층하지만 얘도 이게 슬리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싸가지고 이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의 적층을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손실은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두께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좋긴 한데, 이게 가공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두께를 가지고서, 이제 최소한의 두께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커플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동기 발전기 앞에는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여기가 익사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브러쉬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요 축에는 우리가 터빈이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러쉬를 우리가 이제 뭐 브러쉬도 우리가 종류가 이제 뭐 매거진이나 카트리지 타입이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링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쿨링이 이제 뭐 순행식도 있고 수속 냉각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냉각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사이터는 여기 브러쉬가 이제 밑으로 이제 그 익사이터 TR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익사이터 TR은 우리가 이제 익사이터 TR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또 이제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요 그림은 요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왔고, 요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업로드 하면 나중에 요거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초보 엔지니어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스크린 캡처 해온 겁니다. 27번 문제. 요거는 이제 공식 두 개를 알아야 이제 푸는 문제예요. 60Hz 사극 유도 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 슬립은 약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n인 회전 속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기 속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는 얘를 가지고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ns는 여기 p분의 120f, 그래서 120분 상수고 곱하기 60Hz죠. 그리고 사극이라고, 국수가 사극이라고 주었어요. 그럼 p분의 4를 넣으면 1800rpm이 나옵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 1700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슬립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ns 쪽에는 1800을 우리가 넣고, 빼기 회전 속도 1700을 넣고, 여기에 1800으로 나눠진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5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5.5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슬립
슬립은 우리가 이제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느려지는 비율. 그러니까 슬립이 클수록 동기 속도보다 많이 느려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슬립 문제는 제가 계속 15년도 1회차서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슬립이 높을 적에 슬립이 낮을 적에 슬립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동할 적에가 슬립이 높고 이제 전격 속도에 가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그때가 이제 전동기의 실제 그 슬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동할 적에 토크가 큰 토크를 필요하기 때문에 슬립이 크고, 그 다음에 전격 속도로 가게 되면 슬립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전자 속도 같은 경우는 실제 회전자가 도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동기 속도보다는 항상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업로드 하시면은,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업로드 제 여기 네이버 카페에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문제.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에 적합한 거는요, 이것도 차동 계정기입니다. 이게 단락을, 여기 접지가 단락을 할 수는 없고, 물론 접지 계정기로도 놓을 수 있지만 변압기든 발전기든지 간에 이제 층간 단락 보호가 나왔다, 똑같아요. 차동 계정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정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다 연결돼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부를 프로텍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호.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압기 거를 모르고 가져왔는데, 변압기든 발전기든 구성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발전기 엔드단과 발전기 리드단의 비율차동 계정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변압기 사이드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Y 결선이면 얘는 델타 결선이 됩니다. 여기 변압기를 내가 모르고 가져왔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어차피 발전기는 제가 여기 그림에서 동기 발전기 가져왔잖아요. 이 그림으로 제가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제너레이터인데, 제너레이터는 뭐 변압기로 되어 있지만 제너레이터도 동일합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87 계정기를 제가 비율차동 계정기라고 했고 기구 번호가 87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7T는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변압기 보용 비율차동 계정기고, 87G는 제너레이터용입니다. 발전기 비율차동용 계정기예요. 계정기예요. 그리고 87L은 뭐라고 했어요? 라인, 그러니까 송전 솔로도 우리가 시작단과 끝단 쪽에 87 계정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텍션을 또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송전 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ACSR에 우리가 파이버 옵틱이 광섬유가 들어가져 있어서 먼 거리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프로텍션 PCM 장비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계를 해서 프로텍션을 검출을 해서 솔로를 합니다. 만약에 장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선을 다 깔아서 해요. 그래서 파이버 옵틱은 우리가 유도장애로부터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쓰고요. 혹시나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온다면 제가 별도로 또 빼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28번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과전류 보호는 OCR, 그 다음에 가전압 보호는 OVR, 부적전압은 UVR, 단락은 비율차동, 그 다음 주파수 이상은 OFR, URF. 요것도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프리퀀시를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부하 차단, 그 다음에 지락 보호, 그 다음에 동기 탈조 보호,
우리 동기기에 우리가 탈조 관련돼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고조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과열 보호, 과여자에 대한 보호. 익사이터는 이제 과여자에 대한 보호를 하죠. 그래서 보호계정기 요약을 이제 제가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좀, 요 정도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필요하시면 요거 다 한번 읽어보시고, 대충, 우리가 그 요소를 검출하는 게 주파수랑 전압과 전류. 근데 전압과 전류도 우리가 그라운딩에 관련된 또 전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지락에 대한 거를 그라운딩 프로텍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고, 그 외에 이제 기기별로 또 프로텍션들이 들어가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여자를 우리가 그 뭐죠? 변압기에서 과여자에 대한 프로텍션 기능은 없거든요. 오일 유온도나 건선 온도에 대한 프로텍션은 있어도 과여자에 대한 건 없습니다. 이건 제너레이터에 대한 거 프로텍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기별로 또 이제 프로텍션들이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고, 큰 거는 전압, 전류, 주파수,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임피턴스 요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텍션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것들은요. 29번. 이거는 좀 이제 새로운 문제네요. 다음 중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그래서 유입 변압기는, 우리가 유입 변압기, 건식 변압기, 몰드 변압기, 가스 변압기가 크게 큰 틀로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유입 변압기는 대용량, 이제 한전이나 이제 154 변전소 22.9kV 일부 쓰고요. 그 다음에 22.9kV 중에서도 이제 몰드 TR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건식은 이제 몰드보다 더 낮은 단계, 이제 저압계통에서 이제 건식을 좀 많이 쓰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입 변압기는 이제 오일의 온도, 절연의 이제 기준은 A종에 우리가 105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 나왔다 그러면 A종에 105도. 그래서 이 표는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열 등급은 A종이고 10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Y종, 이게 여기 보면 Y를 닫으면 90이 되고, A를 띄어가지고 O 하면은 105도가 되고, E를 또 하면 120, B는 또 띄면 130, F는 여기 붙이면 155, H는 위아래를 다 붙이면 180,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어요. C는 180 초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그 풀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알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 뭐 90, Y의 90은 목면, 뭐 면, 종이, 바니스, 절연유, 함침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거는 그때그때 그냥 재료에 대해서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빈도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한 빈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아주 쉬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식만 알면 풀지만 공식을 모르면은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하 3%, 리액턴스 강하 4%인 변압기 최대 전압 변동률은,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그 절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만 알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루트에 그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을 하면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는 우리가 저항 성분과 리액터스 성분이 있어요. 리액터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최대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왜 전압 변동률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적에는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이나 자체 변동률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변압기를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에 정확한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전압에 대한 변동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라는 걸 설계에 대한 최대치를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치를 넣으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회로 이론을 우리가 산업기사나 기사를 배우게 되면은 뭐 기술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걸 배우고 오면은 특히 뭐 전기 이론이라도 배우고 오면은 교류에서 우리가 이제 이 R 성분과 X 성분과 L 성분과 C 성분을 배우고 오면은 임피던스 구간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그냥 푸시면 돼요. 예. 오늘도 하루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